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미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탄핵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오는 11월 대선 캠페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탄핵 절차가 하원에서 과반수로 그 탄핵 그 조항이라고 하죠. 그것이 통과가 되면 상원에 가서 재판 형식으로 해서 결국은 상원의원들의 표결을 결정이 되는데 예. 이때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상원에는 그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한 표를 제외하고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발의했던 이유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펠로시 하원의장이 상당히 고심을 했었죠. 고심을 하다가 아무래도 반트럼프 어떤 반트럼프를 이슈를 더 부각시켜서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시키는 것이 예. 부결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공격을 받는 것이 예. 그 당시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후보였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 반격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 올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예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결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이제 표심을 결집하고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키는 데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이뤘다고 봅니까 민주당이? 글쎄요, 이제 절반의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그 이슈가 국민들에 다시 한번 부각되는 효과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탄핵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의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반면에 또 불이익도 있죠. 왜냐하면 그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결집을 하고 예. 공화당 의원들도 결집을 했고요. 예. 또 하나 일반 유권자들이 탄핵이란 이슈에 대해서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중도층이라든지 이제 무당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탄핵 이슈가 길어지면서 피로도가 심해졌고 결국 부결됐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당이 당파적인 공격을 했다는 것에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읽은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저런 모습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 저도 이제 그 생방송으로 보면서 굉장히 좀 그 이례적인 모습이라 생각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해서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이 악수를 청했을 때 모른 척하고 이제 악수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설 내내 트럼프 행정부, 자신의 행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이뤄온 행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 치적에 대해서 막 홍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인정할 수 없다라는 퍼포먼스로 예. 이제 찢었다고 하는데 미국 정치에서도 결코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게 여론을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퍼포먼스가 민주당 지지층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런 측면이 됐을 수 있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쨌든간 좋지 않게 볼 건데 예. 이미 공화당 지지층은 공화당을 지지할 거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 측면에서는 지지층을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글쎄요, 사실 어제 국정연설이 있었잖아요. 신년 예. 국정연설이 있어서, 탄핵 재판이 부결됐다, 탄핵이 부결됐기 거의 확실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정연설에서, 탄핵 관련해서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노련한 그 측면에서 노련한 모습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어떤 탄핵 부결된 것 입장을 보일 때도 어떤 어쩌면 굉장히 좀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 이제 이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당파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당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절제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이야기겠죠. 그런 것도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어제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자신의 재선에 유리한 그러한 치적을 홍보를 하고 분리하거나 뭔가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은 다 빼버렸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자,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 이번 투표에서 투표 오류로 개표 결과를 제 시간에 발표하지 못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런 일은 왜 일어났다고 보세요? 일단 요번에 바뀐 개표 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이전까지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후보들이 대의원을 몇 명 가져갔는가 이 결과만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룰이 좀 바뀌면서 이제 1차 투표 결과도 공표를 하고 그리고 2차 투표가 어떻게 다르게 나왔는가 또 합산 결과도 공표를 하고 마지막 이제 대의원 할당도 공표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서로 안 맞았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혼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예.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를 좀 우선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샌더스 후보하고 부티지지 후보가 박빙입니다. 예. 그리고 3등이 워런 후보, 4등이 바이든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 어떤 바이든 대세론은 좀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 된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부티지지 후보의 어떤 깜짝 승리는 이것이 2008년에 오바마 돌풍처럼 어떤 민주당 측면에서는 백인 오바마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라든지 네바다, 캐롤라이나 이런 것이 이제 2월에 있는데 여기서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결국 부티지지 후보한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 샌더스 후보하고 바이든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샌더슨 부티지지가 앞서가지만 결국은 바이든과 양강을 형성할 것이다. 예, 여전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티지지 후보가 아이오와에서는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작년 10월에 나온 적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뉴햄프셔라든지 이후의 어떤 콘테스트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앞서 나갔었는데 샌더스 후보가 굉장히 막판에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양강구도 형성된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죄송합니다. 다음 달 3일에 슈퍼 투스데이라고 해가지고 10개가 넘는 주가 동시 이제 경선을 치릅니다. 그때 예. 많은 수의 대원이 할당되는데 그때까지 어떤 진행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승자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에 고령의 후보자가 나오면 건강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는데 지금 샌더슨 후보가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네. 예, 미국에서는 이슈가 안 되나요?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얼마 전에 샌더스 후보가 유세 중에 어떤 심장 문제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하고 샌더스 후보 모두 이제 70대가 넘는 고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후보의 건강 문제가 고려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샌더스 후보가 내세우는 어떤 진보적인 공약이라든지 정치학 성향이 민주당 경선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국정연설 하기 직전에
지지율이 한 49% 찬성 그 지지율이 49% 나왔는데 이것은 그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0% 내외인 걸 고려하면은 예. 굉장히 훌륭한 수치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 대선 그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편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북한 언급이 빠졌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뺐을까요? 예, 뭐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예. 그 작년 말이죠. 그 탄핵 그 전국이 진행이 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빨리 그 탄핵과를 상원을 넘겨라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그때 자신의 행정부가 거둔 성과에 대해서 나열을 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북한 문제가 좀 빠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성과 중에서 확실한 것을 제외하고 뭔가 답보 상태에 있거나 뭔가 자신의 치적에 해를 낄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국정연설에서 지난 2년간 다르게 북한 문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교착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착 상태가 지속이 돼서 굉장히 북미 간의 기싸움이 여전히 치열한 그러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탄핵 정국에 벗어나서 재선 그 가도를 갖다가 가속화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자신의 재선 가도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 전제를 해서 실무회담이 조심스럽게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 쪽에 저는 전자에 보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전자 쪽에 무게가 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란 문제도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고 중국 외교 중국하고 무역 분쟁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북한만 해결하면은 뭐 재선 가도가 좀 좋지 않겠냐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자의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어제 그 국정연설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대선에 대선 캠페인을 할 때는 그 미국 그 대선 후보자들이 국내 문제보다 더 집중을 합니다. 예. 우리가 경제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대외 정책 같은 부분은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문제라든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라든지 어떤 그 FTA 문제, USMCA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어떤 대외 정책의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를 해도 예. 사실 대외 정책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에도 무게를 예. 두고 있는 것은 북한 문제는 소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나머지 그 성과를 보이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 전략 쓰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에서 전제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고 예, 말씀드린 겁니다. 북한 문제는 선결 과정에서도 조금 빠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선 달릴 수는 없으니까 실무회담이 있어야 될 텐데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당분간은 그 북미가 머리를 맞대고 만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예, 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상황을 관리하면서 이제 그 기회를 보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죠. 북한도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여전히 북미 대화의 그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관광 유치를 통해서 경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관광객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요즘 일각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이때 우리 정부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하기 위해서 남북 협력을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서 그 북미 대화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아까 교수님 그 샌더슨과 바이든의 양강 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는데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재선 가능성은 현재까지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예. 기본적으로 선거 판이죠. 판이 어느 당 후보한테 유리한가를 볼 때
고려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경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 11월까지는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주당의 파트너가 누가 되든 당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냥 긍정적이다. 어차피 그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 그 민주당 공화 그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차가 그 득표율 차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미국 대선의 경우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러스트벨트라든지 경합주에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시기상조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였습니다.